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적시는 이른 아침, 79세의 문기출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문기출의 작은 시골집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죠. 오랜 습관대로 그는 군인처럼 이부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문기출의 굵은 손가락이 낡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고이 모셔둔 군화를 꺼냈어요. 군화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묵직한 가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문기출은 군화 속에 손을 넣어 비밀 공간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위력을 잃지 않은 소형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준 물건이었죠. 문기출은 권총을 손에 쥐고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던 그 시절,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지금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쓸 일 없겠지. 웃음 한번 흘리고 문기출은 권총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문재영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35살의 문재영은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이 문재영이 문기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효도였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지. 문기출에게 문재영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 문기출에게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어요.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문기출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재영은 희망의 빛이었죠. 그날 오후 문재영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문기출은 반가움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문재영이 물었고 문기출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문재영은 여느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결혼을 고려 중입니다. 그 말에 문기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가정을 꾸릴 때가 온 것이죠. 문기출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으십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문재영의 물음에 문기출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문기출은 결혼 자금을 모을 적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동네 은행을 찾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아들의 결혼만큼은 풍족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행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문기출은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 몇몇과 젊은 직장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마침내 그의 번호가 호명되었고 문기출은 창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기출을 맞이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기출이 말을 꺼내자 김도윤은 더욱 친절한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적금 종류부터 이자율, 만기일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문기출은 천천히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 결혼 준비하신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도윤의 말에 문기출은 의아했어요. 자신이 적금의 용도를 말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자신이 먼저 언급했을 거라 생각하며 의심을 지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김도윤이 서류를 처리하는 속도가 유난히 빨랐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놀림이 마치 숙련된 카드 딜러 같았어요.
문기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죠. 북파 공작원 시절 발휘했던 그 예민한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뭔가 이상하군. 내 이름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문기출은 그저 노심초사하는 노인네의 과민 반응이라 자신을 다독였어요. 세상은 이제 많이 변했고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시대니까요. 김도윤은 통장을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넣어두시면 돼요. 만기 때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문기출은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서 일하던 문기출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문기출 고객님, 대출이자 미납 안내입니다. 문기출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대출? 자신은 평생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지난주에 5천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첫 달 이자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문기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자신은 분명 적금 통장만 만들었을 뿐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신 받으신 건 아닌가요? 문기출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들 문재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문기출은 혼자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 직접 은행에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문기출은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에는 통장과 신분증을 꼭 쥐고 있었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창구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김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기출이 다가가자 김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친절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문기출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소? 나는 대출 같은 건 받은 적이 없는데 대출 이자를 내라는 전화가 왔어. 김도윤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기계적으로 변했어요. 고객님, 이건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죠.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 대출 신청서에는 분명 문기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기출은 자신이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오. 누군가 위조한 거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연세가 있으시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 아닐까요? 지난주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잖아요. 문기출은 순간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금세 자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 노인네,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돈 빌리고 안 갚으려고 그러나 봐. 수치심이 문기출을 덮쳤습니다. 20대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특수부대원이 이제는 망상 속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죠. 문기출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골목에서 문기출은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그래, 내가 노인이라 이거지. 하지만 겉모습만 늙었을 뿐이야. 문기출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성일, 그의 옛 동료였죠.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문기출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일이냐? 나 문기출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일아, 작전 하나 짜야겠다. 문기출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노인의 허약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전 적진 한가운데서 작전을 지휘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성일은 문기출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떤 작전이십니까? 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은행 직원이 가담한 것 같고 범인을 찾아내서 응징해야겠다. 최성일은 잠시 망설였지만 옛 상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기출과 최성일은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최성일은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는 문기출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작전이라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문기출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경찰? 증거도 없이? 그들이 79세 노인의 말을 믿어줄 것 같나? 게다가 그 은행 직원과 경찰이 한 통 속일 수도 있어. 최성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기출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몇 가지 장비를 꺼냈죠. 이건 위장 CCTV야. 동전만 한 크기지만 고화질로 촬영이 가능하지. 이건 GPS 추적기고 내 회사에서 쓰는 최신형이야. 문기출은 조용히 장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최성일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우선 그 은행 직원을 감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윤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디서 돈을 받는지, 그걸 알아내면 배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기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교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성일아,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내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내 머리는 예전 그대로야. 그날 밤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기출은 김도윤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은행 주변에는 위장 CCTV를 설치했죠. 모든 것이 북파 공작원 시절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성과가 있었어요. 김도윤은 퇴근 후 도시 외곽의 한 온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문기출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김도윤은 리조트 안에서 중년의 남자와 만났어요. 그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양 회장이라 이름까지 알아냈군. 최성일은 노트북을 통해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양 회장은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불법 대출과 자금 세탁을 하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문기출은 눈을 내로드했죠.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그걸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거야. 최성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선배님, 이제 증거를 확보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하지만 문기출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리조트 내부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어요. 최성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기출은 그날 밤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난 혼자 가겠다. 넌 여기서 상황을 지켜봐. 문기출은 예전에 사용하던 잠입 기술을 활용해 리조트 담장을 넘었어요. 직원용 복도를 통해 양 회장의 사무실 근처까지 접근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문기출은 재빨리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그를 추격해왔죠. 좁은 복도에서 문기출은 3명의 젊은 조직원들과 맞닥뜨렸어요. 이 늙은이가 뭐야? 조직원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기출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문기출의 발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조직원은 그대로 쓰러졌죠. 나머지 둘은 당황했지만 곧 공격해왔어요. 살 떨리는 격투 끝에 문기출은 간신히 리조트를 탈출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왼쪽 눈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죠. 이제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문기출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부근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은 부어올라 제대로 뜨기 힘들었어요.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재영이를 만날 수 없겠군. 문기출은 아들에게 전화해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어요. 다행히 문재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문기출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양 회장과 김도윤의 비리를 포착한 사진과 녹음 파일이었죠. 최성일은 문기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문기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증거가 더 필요해. 최성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문기출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배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문기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그는 작은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도윤을 압박해야 해. 모든 범죄 조직에는 약한 고리가 있지. 그리고 김도윤이 바로 그 약한 고리야. 다음 날 문기출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마치 일반 고객처럼 행동했어요. 김도윤은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기출이 다가가자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문기출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도윤이 양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김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조용히 들어.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엔 네 무릎이 아니라 네 인생이 부서질 거야. 문기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요. 김도윤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점심시간에 공원으로 나와. 혼자? 누구한테 말하면 이 사진은 경찰서와 언론사로 바로 전달될 거야. 문기출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정오가 되자
김도윤은 약속대로 공원에 나타났어요. 그는 초조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기출은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김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문기출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양 회장의 돈 세탁 리스트를 가져와. 김도윤은 망설이다가 작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준비해 온 듯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제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문기출은 USB를 받아들고 최성일에게 건넸습니다. 최성일은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선배님, 여기 기출 선배님 말고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기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김도윤,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 해. 양 회장의 모든 범죄를 밝혀낼 때까지. 김도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문기출과 최성일은 김도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기출의 자택 거실에 모여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탁자 위에는 리조트 도면과 양 회장의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죠. 김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 회장은 매주 토요일 저녁 리조트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조직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때 모든 불법 자금 거래가 이루어져요. 문기출은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군 시절 그림자 작전의 방식이 떠올랐어요. 적진 깊숙이 침투해 핵심을 타격하는 전략이었죠.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지? 최성일이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안 시스템 구조도를 가리켰어요. CCTV가 48대 있고 경비원은 교대로 12명이 근무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에는 대부분 1층 카지노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기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전기 시스템은 지하 1층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도 같은 층에 있어요. 문기출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 공략 계획을 수립했어요. 메인 전기를 차단하고 화재 경보기를 오작동시켜 혼란을 유도한 후 그 틈에 양 회장의 사무실에 침투하는 것이었죠.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선배님. 최성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기출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인생 자체가 도박이야.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작전일은 다가오는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최성일은 필요한 장비들을 조달했고 김도윤은 내부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문기출은 자신의 오래된 군용 단검을 손질했어요. 79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문기출은 아들 문재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통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할 예정입니다. 문재영의 밝은 목소리에 문기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다. 그저 나이 탓이지. 내 결혼식이 기다려지는구나. 전화를 끊은 후 문기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지킬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토요일 저녁 그들은 리조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성일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감시 상황을 체크했어요. 문기출은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작은 전자장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성일이 보고했습니다. 문기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3시다. 그때 경비가 가장 느슨해질 거야. 김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문기출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북파 공작원의 미소였습니다. 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네. 동시에 그들은 수사기관에 양 회장의 범죄 증거와 실시간 현장 영상을 전송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문기출은 작전 시작 전 자신의 오래된 군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군. 새벽 3시 리조트는 고요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직원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기출은 리조트 뒤편 직원 출입구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고양이처럼 소리 없었죠. 79세의 몸이지만 수십 년간 단련된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문기출은 이어폰을 통해 최성일에게 속삭였어요. 최성일은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조트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확인했습니다. 지금 복도는 비어 있어요. 전기실까지 30초 정도 걸립니다. 문기출은 몸을 낮추고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에 설치된 CCTV는 이미 최성일에 의해 돌려져 있었어요. 그는 무사히 지하 1층 전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전력 제어판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시작이다. 문기출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제어판에 부착했습니다. 그것은 특수 제작된 전자파 발생기로 일시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장치였어요. 그는 장치의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50초 후에 작동합니다. 리조트를 빠져나와 안전지대로 이동한 문기출은 잠시 후 리조트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동시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지금입니다. 최성일의 신호에 문기출은 다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용 비상계단을 통해 최상층으로 향했어요. 혼란 속에서 경비원들은 모두 1층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죠. 문기출은 양 회장의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문기출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내 복도 끝으로 던졌습니다. 경호원이 소리에 놀라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문기출은 재빠르게 다가가 경호원의 목을 정확히 공격했어요. 경호원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양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해. 이게 어떻게 된? 문기출이 나타나자 양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교차했어요. 당신은 며칠 전 그 노인이군. 양 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문기출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듯 했어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 초 뒤 양 회장은 테이블 위로 나가떨어졌어요. 문기출은 단 한 번의 기술로 양 회장의 손목을 꺾고 그를 의자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양 회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죠. 그만, 뭘 원하는 거야? 문기출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정의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양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양 회장이 김도윤에게 불법 대출과 명의도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이 녹음본은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지. 양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기출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는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리게 했지. 그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양 회장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풀어줘. 돈을 줄게. 얼마든지. 문기출은 무표정하게 양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녹슨 소형 권총을 꺼냈습니다. 양 회장의 눈이 공포로 커졌죠. 제발, 쏘지 마. 문기출은 권총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후 권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난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 바로 그때 리조트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문기출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직후 특수수사대가 방으로 들이닥쳤죠. 수사대가 도착했을 때 양 회장은 피범벅이 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전국의 뉴스는 노인 대상 대출 사기 조직 검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양 회장과 김도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앵커는 엄숙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은 수십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은행 내부 직원과 결탁해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문기출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뉴스에는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북파 공작원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최성일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선배님,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양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어요. 문기출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을 되찾은 듯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최성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아무도 선배님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명예는 회복하셔야. 문기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명예?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를 두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을 뿐이지. 최성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기출의 결단력과 진심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죠. 한 달 후 문재영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장에는 축하객들로 가득했어요. 문기출은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죠. 아버지, 덕분에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재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기출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식이 끝난 후 문기출은 아들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문재영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새로 만든 적금 통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지켜야 할 건 지킨다. 문재영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기출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사람답게 살아라. 축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문기출은 홀로 결혼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요. 그의 담배를 피운 지는 오래되었지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기출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기출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떠난 전우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번 작전 성공이군. 담배를 끝까지 피운 문기출은 꽁초를 조심스럽게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인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통해 수행한 임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연필을 꺼내 마지막 줄에 쓰기 시작했죠. 최종 임무 적금 통장 전쟁 마이너스 완료. 문기출은 수첩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임무는 끝났어요. 그는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북파 공작원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기출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쉴 때가 됐군. 문기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새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행복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한 노후와 아들의 행복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죠. 문기출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